그런 경우 있었어, 다른 반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 반 찍는 건가요? 그런 것도 몇 개 있어. 자, 14페이지고요. 뭐 적극 반영을 해서 좀 숨을 좀 덜 쉬면서 하겠습니다. 그런 고충이 있는지 몰랐고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불쾌했을까?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데 막 헛구대고 얼마나 짜증났을까? 미안합니다. 숨을 최대한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 얼굴이 파이리처럼 빨개져도 이해해 주세요. 그렇죠. 빨개지면 마이크를 잠깐 떼고 그렇게 할게. 쉬지 말라는 게 아니었는데 진짜 너무하다 여기. 쉬지 말. 자, 너무나도 기분 좋게 오늘 한국사가 2번이나 들었는데요. 네. 한 번에 좀 어려운 부분들을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진짜 사실 이것도 지우고 써야 되는데 원래 이 칠판 하나를 다 쓰는 수업입니다. 그만큼 한 방에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수업이고 그리고 좀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한국사를 포기하는 포인트들이 좀 많은데 대표적으로 포기하는 포인트가 이 파트예요. 그래서 붕당이 막 갈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시험 문제에서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출제를 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하려니까 이제 한숨이 나오죠? 네. 힘쉬지 말더라. 미안, 난 마이크 안 달아서. 와, 쏟아졌다. 선생님. 네. 쪽인가요? 14페이지입니다. 쌤, 혼이 그냥 내보내요. 왜? 쪽수도 모르잖아요. 책 갖고 왔어요, 진이? 저 빌렸어요. 네. 라이브가 아닌데? 자, 14페이지고요. 우리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사림의 등장을 했었어. 그러니까 어느 왕부터 봐야 되는 거냐면 지금 성종부터 볼 차례예요. 성종. 자, 성종 때 훈구 세력들이 계속 성종의 정치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들을 견제하고자 누굴 등용했냐면 사림이라고 하는 애들을 등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종 때 훈구가 있었고 훈구를 견제할 누가 있었냐면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림이 성종 때 어디에 많이 등용이 됐다? 삼사라고 하는 직책에 굉장히 많이 등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 시대로 넘어가게 되냐면 연산군이라고 하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연산군 때는 2번의 사화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무오사화라고 하는 사화였고 하나는 갑자사화라고 하는 사화였습니다. 그래서 무오와 갑자사화로 인해서 훈과 사림 둘 다 타격을 크게 받았고 이 연산군이 결국은 끌어져 내려오면서 중종이라고 하는 애가 즉위를 하게 되면서 중종 때 무슨 사화? 기묘사화라고 하는 사화가 발생을 했다. 자, 사화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 기묘사화에 해당된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인물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인물은 바로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조광조의 정책 2가지만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중종 반정 때 거짓으로 공을 올렸던 사람들의 거짓 공훈을 삭제하는 미훈 삭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림들이 좀 시험을 잘 봐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사림들이 풀 수 있는 시험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그 시험 문제, 그 과거 제도를 조금 개선하고자 현량과라는 거를 설치했다. 자, 이렇게 현량과 실시라고 할게요. 현량과를 실시했다. 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조광조의 2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 시대로 가냐면 선조 시대로 가게 됩니다. 선조. 자, 선조 때는 외부적으로 뭐가 발생했다고 그랬지? 임진, 외란이 발생을 합니다.
자, 임진왜란이 발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 너무 많은 우리의 그 고난이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조금 안정화되고 내부적으로는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날 때 즈음인데요. 이 선조 때부터 이제 붕당이라는 게 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선조 때 이제 붕당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크게 이 붕당은 처음에 이 두 가지 붕당으로 구분이 돼요. 자, 두 붕당으로 구분이 되는데 한쪽은 자, 동인이라고 하는 붕당이 있고요. 한쪽은 서인이라고 하는 붕당이 있었어. 동과 서로 나눠져 있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붕당이라는 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정치 집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런 느낌인 거야. 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건전한 논쟁을 펼쳤던 애들이었어. 팔을 나눠서.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냐면 정치에 관여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바로 척신이라고 하는 애들이야. 자, 왕의 외척들, 왕의 외가 쪽 친척들이 계속 정치에 관여를 하는 거야. 뭘 하려고 그러면 그쪽 애들이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왕이 딱 어떤 기준을 가지고 통치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그래서 동인과 서인이 이 외척들을 우리가 다 없애버려야 되냐? 아니면 그대로 놔둬서 정치를 유지해야 되냐? 이걸 우린 척신 정치라고 하거든요. 이 척신 정치에 처리를 두고 갈라져 싸우게 된 거야. 한쪽은 다 싹 다 없애야 된다. 한쪽은 그래도 얘네들이 있어야 정치를 하지 라고 하는 쪽. 누가 뭘 주장하는지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는가 이게 중요해. 처음 척신 정치를 두고 어떻게 처리하냐를 두고 싸웁니다. 자,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서로 건전한 논쟁이 될 수 있었어.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 나는 외척들 다 싹 다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러면서 되게 건전한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서로 머리 뜯고 싸운 거야. 왜 그러냐? 이 자리란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었어. 이조전랑이 뭐냐면 하나씩 이해해보자. 이조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정부 6조를 배웠어. 기억나? 그 6조 중에 맨 꼭대기에 있는 조가 2조거든? 꼭대기에 있으니까 가장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이 이조전랑이 뭘 담당하냐면 인사권을 담당해. 인사권이 뭐야? 맞아. 사람을 심어놓는 거야. 내 사람을 심어놓는 권한이야. 그럼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보자. 내 사람을 주요 직책에 꽂을 수 있는 권한을 두고 동인이 이조전랑을 차지하면 동인 사람들을 꽂아넣겠지. 서인이 이조전랑을 차지하면 서인 사람을 꽂아넣겠지. 그럼 결국 이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정치 집단이 권력을 갖냐 못 갖냐가 결정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자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겠지. 이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이번 내용 때문에 싸우게 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누가 이제 즉위를 하냐면 광해군이 즉위를 해. 자, 우리의 광해군. 아버지가 임진왜란 때 선조거든. 아버지가 임진왜란 때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주요 우리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가. 그러니까 그 수도를 지켜야 될 사람이 필요했겠지? 그 사람이 광해군이었어. 즉 선조는 자기 아들에게 야, 네가 여기 지키고 있어. 난 도망갈게 하고 도망간다고. 광해군은 끝까지 남아서 백성들과 거기 남아있는 의병들과 함께 임진왜란을 막아냅니다.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선 광해군이 어때 보였겠어? 오, 우리 광해군 왕자님께서 다음 왕이 되신다면 정말 좋은 조선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광해군을 지지하겠지. 선조는 내 아들이 나보다 지지를 더 받네? 여기에 대한 질투감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광해군 말고 다른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려고 했지만 광해군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결국 광해군에게 세자를 책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광해군이 딱 왕이 됐을 때 선조를 따라갔던 관리들이 있을 거고 광해군까지 남아서 광해군 옆에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낸 애들이 있을 거야. 걔네들이 더 권한이 셌겠지.
걔네들이 누구냐면 광해군 옆에 남아있던 애들 북인이야. 그래서 동인이 갈라져. 북인하고 선조를 따라가서 튀었던 누구? 남인으로. 자, 이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잘 포인트 잘 잡아야 돼. 동인이 광해군 쪽이었던 북인과 광해군을 지지하지 않고 나머지 선조를 지지했던 남인 이쪽으로 갈라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정권은 누가 잡은 거야? 북인이 잡고 있는 거야. 북인이 정권을 잡으니까 당연히 서인과 남인은 지금 서인이 유지되고 있거든. 이렇게 어떻게 했어? 우리도 정권을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 광해군에 있는 저 북인들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정권을 잡지? 그때에 광해군이 한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중립 외교라는 정책이에요. 자, 잘 들어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거의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누가 도와주냐면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줘.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면서 우리가 일본을 좀 밀어내기 시작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명나라가 굉장히 어때? 고마운 존재지.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에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 관리들, 이 양반들 사이에서는 다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명나라는 우리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쇠퇴하기 시작을 해. 그리고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냐면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야.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후금이란 나라가 떠오르기 시작해. 그럼 광해군은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야. 의리를 생각하자니 명나라와 손을 잡아야 되는데 명나라는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 나라다. 근데 후금이 이제 뜨는 나라인데 후금이랑 손을 잡자니 명나라에 대한 성리학적 명분은 어긋난 것 같다. 우리나라 어디에 줄을 대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신하들은 이 고민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당연히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와 손을 잡아야지. 어떻게 후금이란 나라와 외교를 하고 손을 잡을 생각조차 하느냐. 안 되지. 근데 광해군 입장에서는 명나라와 손을 잡으면 후금이 조선을 공격해 올 텐데 국가를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민이 될 거잖아. 근데 마침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후금이 야 조선 너 이제 어디에 줄을 댈 거야? 결정해. 야 조선 너희 우리한테 군사 좀 파견해줘. 우리 명나라랑 싸워야 되거든. 니들이 좀 군사 좀 보내줘. 그럼 이제 광해군 결정을 해야 돼. 내가 후금한테 군사를 보내면 난 이제 더 이상 명과 손을 잡지 않는 거야. 내가 안 보내면 후금이랑 손을 끊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광해군이 내린 결정은 이거였어. 군사를 보내되 장군을 불러서 야 가서 뭐 하라? 싸우는 척만 해. 싸우는 척만 하라고. 싸우는 척만 하래. 싸우는 척만 해. 어떻게 싸우는 척만 하래? 활을 쏘는데 저길 맞춰야 되는데 아이쿠야 이렇게 쏘고. 오케이? 그리고 저쪽에서 칼을 그냥 한 번 휘둘렸는데 맞지도 않았는데 하고 죽고. 싸움 척만 하다 온 거야. 그러니까 후금 입장에서는 군사를 보내줬지. 명나라 입장에서는 얘네들 왜 저기서 싸우고 있어 하는데 막 자기를 안 때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해서 광해군이 나 너무 현명하게 대처했다라고 딱 앉았는데 신하들이 어떻게 보고 있어? 신하들이 날 어떻게 쳐다봐? 그치. 저런 의리 없는 자식. 저런 줏대 없는 자식. 결정을 하나만 내려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하들, 성리학적 명분을 갖고 있는 신하 입장에서는 광해군이 굉장히 명분이 없는 행동을 한 거야.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실용적이고 뭔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왜 저런 거야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명나라에 대해 배신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한 거라고. 자, 이때 광해군은 이미 남인과 서인들의 눈밖에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그냥 스토리로 들으세요. 이거는. 두 번째. 이렇게 중립외교로 일단 그 관리들의 지지를 못 받게 된 광해군이 두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전에 선조가 광해군에 대한 시기 질투로 선조 말고 다른 애를 왕위로 올리려고 했다 그랬잖아. 그 아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계속 왕위를 넘보는 듯한 소문이 들리는 거야. 자기 동생이었거든. 그러니까 임해군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이 계속 광해군의 자리를 탐낸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광해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을 거고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이고 그 동생의 엄마,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었거든.
그 동생의 엄마를 패비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광해군은 팩트로만 놓고 보면 동생을 죽이고 이복 동생의 엄마긴 하지만 엄마를 패비로 만들었잖아. 이거 굉장히 유교적으로 어긋난 행동이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서인과 남인이 오케이, 광해군 끌어내릴 명분을 찾았다. 명나라에게 배신하고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엄마를 패비로 만든 이 쓰레기 같은 왕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라는 명분으로 광해군을 끌어내립니다. 자, 광해군을 끌어내리는 게 무슨 반정이냐면 인조 반정이에요.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은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눈치채셨겠지만 반정으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야? 인조지. 따라서 인조 때 광해군에 대한 기록을 썼을 거 아니야. 왜 광해군으로 기록된지 알겠어? 연산군도 중종 반정으로 끌려도 내려왔잖아. 왜 연산군으로 적혀져 있는지 알겠어? 역사는 그 다음 세대가 쓰거든. 연산군을 좋게 쓸 리가 있겠어? 마찬가지야. 인조가 광해군을 좋게 쓸 리 있겠냐고. 자기가 반정을 일으켰는데 광해군 너무너무 잘했다. 근데 내가 왜 반정을 일으켜?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어쨌든 인조가 왕이 됐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정신줄을 딱 차려야 돼. 지금 이제 그럼 누가 집권하는 거야? 인조가 집권하고 주변 붕당은 무슨 붕당이야? 얘 아니면 얘겠지? 이 인조 반정을 누가 주도하냐면 서인이 주도해요. 서인이. 서인 주도의 남인 도움이야. 그러니까 인조 반정은 서인이 주도를 하고 남인이 도와서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인이 메인이란 말이야, 여기서는. 자,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 그럼 인조는 대외적으로는 누구랑 손을 잡아야 돼? 대외적으로. 나라로 따지면. 그치, 명나라지. 왜? 아니, 명나라를 배신한 이유로 끌어내렸잖아. 그러면 당연히 인조는 명이랑 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빡쳐? 후금이 빡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후금이 어떻게 하겠어? 쳐들어오겠지. 후금이 쳐들어온다고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이때 한번 경험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인조가 또 피난을 가 있대. 피난을 가가지고 아이고 후금 빨리 처리해라 하면서 또 똑같이 지 조상님처럼 지 아들 넣고 지는 도망을 가. 그래서 후금을 어떻게든 처리를 했어. 근데 이 후금이 웬걸 더 커집니다. 무슨 나라로 바뀌어? 청나라로 바뀌어. 자, 이제 여기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청나라로 바뀐 이 엄청난 대국이 이 인조가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고 계속 청을 배척했잖아.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뀐 청나라가 이 조선을 침략하는데 이게 뭐냐면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에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자세한 건.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역사 이야기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인조가 병자호란 때 도망을 가다가 길이 막혀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요. 원래는 강화도로 도망을 가려고 그랬거든. 왜냐면 이 후금이 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도망갔다가 성공해. 그러니까 이번에도 도망가야지 강화도로 가다가 청나라 애들이 길을 막아가지고 주변에 보이는 그 산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남한산성이야. 그래서 남한산성 안에서 쭉 가둬져 있는데 청나라는 그 남한산성 안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끝까지 얼만큼 버티나 하고 이렇게 계속 주변을 지키고 있어. 이러고. 그럼 그 안에서는 먹을 것도 없지. 이제 기약 없는 자가격리가 시작된 거야. 산성 안에서 어떻게 하지?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먹을 게 있어 없어? 먹을 건 없지. 거기 안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죄다 긁어가지고 다 왕 드시라고 갖다 바치니까 곡식도 없지, 뭐도 없지. 버티다가 결국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신하들끼리 이제 그만 항복합시다. 파와. 어떻게 항복합니까? 저 오랑캐 것들한테 어떻게 머리를 숙일 수 있습니까? 라는 전쟁해야 된다는 파가 있어. 이 두 파끼리 싸우다가 결국에는 항복합시다가 이겨. 그래서 나간단 말이야, 인조가. 인조가 나갔다는 소리는 항복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인조가 이제 항복을 하는데 어떻게 항복을 하냐면 중학교 때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여기 이제 청나라 장수, 그러니까 청나라의 황제를 대신하는 장수가 앉아 있어. 그러면 인조가 어떻게? 머리를 쾅 찍고 3번 찍고
어떻게? 한 번 한 발짝 하고 3번 찍고 한 발짝 하고 오케이? 이 굴욕을 이때 하게 된 거야. 309 고두레라고 하는. 얼마나 굴욕적이야. 그치? 이걸 누가 보고 있을까? 신하들이 아니고 아들들이 아버지! 이러면 보고 있어. 아버지! 아버지! 막 머리 박을 때마다 막 오열을 팡팡해. 막.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보고 있다고. 첫째 아들 소현세자, 둘째 아들 복림대군. 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 여기 피가 찰찰찰찰 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버지 아버지 지가 대신하던가 그러니까 울고 옆에서 울기만 하고 있어. 아버지 아프다 아버지 이러면서 울고 있어. 그러고 있어. 자 그렇게 해서 인조가 항복을 했다. 이 아들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청나라 저 거지 깽깽 같은 것들 두고 보자. 내가 왕 되면 이 둘 중에 한 명 왕이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첫째가 왕이 될 확률이 높겠지? 내가 왕 되면 니들 다 죽었다. 내가 갈고 닦아서 내가 결국은 청나라 쳐 들어가서 니들 다 끌어내릴 거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아버지가 머리를 박고 있는 모습을 아주 펑펑 울면서 봤단 말이야. 근데 청나라가 저기서 보니까 아들 둘이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게 보여. 쟤네들 가만 놔뒀다가는 뭔가 나중에 화가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아예 청나라가 제시를 합니다. 오케이 항복 받아줄게. 그리고 저 아들 둘 저거 저 둘이지 저거 청나라로 인질로 데려갈게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인조가 항복을 하고 아들 둘을 청나라 인질로 보냅니다. 일정 기간을. 자 끌려가면서 진짜 이 청나라 거지 같은 것들 이러면서 갔을 거 아니야. 다 갔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우리가 뭐 인질이라고 하면 사실 막 이렇게 막 총테이프 묶여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 주변 왕에서 이제 주변국에서 온 세자니까 그래도 대우를 잘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 왕자들한테 막 먹을 것도 주고 막 주변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다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청에 대한 반감이 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겠어? 치워라! 안 먹어. 다음날 전 또 갖다 줬어. 치워라! 안 먹어. 또 셋째 날 안 먹어! 이러고 쳐. 넷째 날부터 어때? 치워라! 이러고 좀 떨어져서 먹어.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말은 뭐냐면 초반에는 반감이 심하다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일단 산단 말이야 청나라에서. 근데 웬걸? 조선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세자가 어떻게 지내고 있냐. 첫째는 갑자기 청나라에서 너무 잘 지낸다는 거야. 첫째가 청나라에 적응을 너무 잘했대. 둘째는 아직도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 심해서 부득부득 이를 갈고 지내고 있대. 자, 내가 아버지라면 내 자식들이 거기 끌려가서 밥도 못 먹고 지낸다라는 소식이 듣는 게 좋겠어? 아니면 그래도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좋겠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좋겠지. 근데 인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어떻게 잘 지낼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그 굴욕적인 모습을 보고 가놓고도 그 니들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지 첫째야? 이런다고. 첫째에 대한 불만과 첫째에 대한 이제 약간의 미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 아들들이 일정 기간 지내다가 돌아왔습니다. 인조가 이제 딱 불렀지. 아들 둘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딱 앉았어. 아버지 앞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느낀 대로 한번 이야기해보거라. 첫째 왈. 아버님, 전하. 제가 처음에 갈 때는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 심하고 이 오랑캐 것들이라고 같지만 지내다 보니 우리가 너무 편견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저들은 이미 문을 다 개방을 하고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와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은 한없이 작은 나라인 걸 느꼈습니다. 우리 조선도 얼른 문물을 받아들이고 저들과 교역하여 큰 나라로 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가 날라와? 벼루가 날라왔어. 머리를 정통으로 맞습니다. 얘기를 끝내는 순간 벼루가 날라와서 첫째 머리에 탁 맞았어. 제정신이야 니? 네 아버지 여기 상처난 거 안 보여? 나 아직도 밤에 아파서 잠이 안 와. 근데 뭐? 누구랑 교역을 하고 누구를 받아들여? 청나라를 교역하고 청나라를 받아들여? 네가 그럼 아버지 앞에서 할 소리야! 라고 하면서 온갖 물건 다 집어 던진다고. 옆에서 둘째. 말 잘해야 되겠다. 아버지 저 너무 싫었어요. 막 공기도 너무 안 좋고 미세먼지 쩔고요. 막 이러고 있다고. 음식도 입에 안 맞고요. 막 맨날 토하고요. 막 이랬다고. 자, 인조 입장에서는 첫째가 굉장히 미웠을 거고 둘째가 굉장히 이뻤을 거야. 결론부터 얘기할게. 왕은 둘째가 됩니다.
첫째는 죽어요. 첫째는 죽어요. 첫째 소현세자의 죽음은 사실 밝혀지진 않았지만 뭐 독살설도 있고 그때 맞은 벼루가 정통으로 맞아서 죽었다는 소리도 있고 뭐 뇌진탕설도 있고 많지만 어쨌든 첫째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 둘째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 둘째가 누구냐면 효종입니다. 효종. 자, 다 왔어 얘들아. 좀만 버텨봐. 효종이야. 자, 그러면 효종은 다시 누구랑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해야 돼? 오케이, 청나라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려고 할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북쪽에 있는 것들 정벌하겠다. 북벌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도 아직까지 누구냐면 서인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 지금 메인 세력은 계속 서인이야. 자, 그럼 이쯤 되면 이제 누가 불만이 심해질까? 계속 정권을 누가 잡고 있어? 서인이 잡고 있으니까 남인도 욕심나겠지. 남인도 욕심날 거라고. 그러니까 남인 애들이 아씨 우리도 정권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서인 저것들을 끌어내리지? 하는 찰나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를 해요. 자, 현종이 즉위를 하면 즉위하자마자 뭘 해야 되냐면 모든 왕은 즉위하자마자 뭘 할까? 장례식을 지사해야 돼. 장례식. 왜? 아버지가 죽고 내가 왕이 될 확률이 높잖아. 그러니까 왕이 즉위할 때는 장례식일 확률이 높아. 이것도 마찬가지였어. 현종이 즉위할 땐 효종이 죽고 즉위했거든. 그러니까 현종 때는 당연히 뭘 해야 돼? 시작부터 장례식을 하는 게 맞아. 자,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효종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장례는 3년상으로 치르는 게 맞아. 맞지? 근데 누가 아직 살아있냐면 얘의 와이프가 살아있어. 자, 인조가 44살 때 17살과 결혼을 합니다. 17이죠? 44살이 와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면 받아줄 수 있어요? 뭐? 공유면 상관이 없다고? 잘생겼으면 뭐 잘생기고 돈 많다 그러면 생각해볼 만하죠. 안 돼, 우리 반 이미지 편집. 안 돼, 우리 반 이미지. 안 돼. 안 돼. 이 영상을 보는 44살 분들 접근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자, 뭐 연락? 봐봐. 44살 때 17이랑 결혼했어. 그러니까 효종이 죽어도 이 여자가 살아있는 거야. 이 여자는 친엄마는 아니야. 그러니까 새엄마잖아. 그러니까 효종이 죽었는데 엄마가 살아있어. 그래서 기록을 봤다? 없어. 이런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 효종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 어머니는 상복을 도대체 어떻게 입어야 되지 않은 기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논쟁이 발생을 한 거지. 그 논쟁 이름이 뭐냐면 예속 논쟁이야.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제 남인이 이제 딱 등장을 해. 오늘 좀 어렵다 했어. 좀만 참아봐. 자, 봐봐. 현종이 딱 봤을 때 이 어머니가 3년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현종은 당연히. 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서인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 저기요. 죄송한데요. 3년이 아닌 것 같아요. 왜? 효종 몇째예요? 둘째잖아요. 우리가 3년상을 치른다는 건 첫째 아들 적장자의 경우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난 그런 기록은 본 적이 없습니다. 몇 년만 입자? 1년만 입읍시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자, 현종 입장에서 기분이 굉장히 나쁜 일이야. 왜?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인정을, 적장자를 받는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둘째라는 이유로 1년만 주장한다는 건 서인이 굉장히 오만하게 보인다는 거라고. 남인은 이때 이 생각을 하지. 오케이. 이때 내가 몇 년을 주장하면? 3년을 주장하면 오케이. 내가 현종 옆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현종이 누굴 선택해 주냐면 얘를 선택해 줘. 왜냐면 서인은 계속 정권을 잡아왔던 애들이지. 그러니까 현종 입장에선 내가 막 즉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의 도움 없이는 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던 거지. 정치적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현종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야, 저것들이 우리 아버지를 인정을 안 해줘? 그렇지만 어쩔 수 없겠다. 라고 해서 1년을 어떻게? 수용해. 자, 그런데 아직 누가 살아있었냐면 효종의 어머니가 살아있었어. 그 어머니가 또 죽습니다. 근데 아직 누가 살아있어? 이 여자가 살아있어. 아직 펄펄해 막. 줄넘기 2단 뛰기 하고 막 있어.
나 아직 멀쩡하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효종의 어머니, 그러니까 현종의 어머니, 효종의 와이프가 죽었을 때 이 여자가 또 몇 년의 옷을 입어야 되냐 이걸 가지고 또 둘이 싸운 거야. 남인은 또 이렇게 주장했지. 당연히 우리 효종 폐하 둘째긴 하지만 왕이니까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해서 몇 년을 주장해? 1년을 주장해. 이제 와이프가 죽었으니까 일수가 좀 줄어. 조선사회에서는. 서인은 몇 년을 주장할까? 9개월. 얼마 차이 안 나지?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얘네들은 하루가 차이 나도 성리학적 명분을 두고 싸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 하루가 차이 나도 의견을 표력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해? 얘는 1년 주장하고 얘는 9개월 주장했다 얘들아. 이제 현종은 누구 편을 들어줄 수 있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정착을 했거든. 그래서 결론은 둘 다 몇 년이다? 둘 다 1년이야. 그래서 남인이 정권을 잡습니다. 이때는. 자, 이제는 예전에는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논쟁으로 펼쳐졌지만 지금 그런 생각 안 들어? 이게 3개월? 이런 생각 들지? 이제는 조금이라도 의견 차이가 있다면 저들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그걸 이용해서 끌어내리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 다음 왕이 숙종이거든? 이때는 서인이 올라갔다 남인이 내려갔다 남인이 올라갔다 서인이 내려갔다 막 바뀌어. 이걸 우리가 다 공부하려면 여러분들은 안 하겠지 공부를. 네. 안 하지. 그러니까 안 가르쳐. 다행이다. 안 가르치고 그냥 한 단어로 정리해. 엄청나게 계속 바뀌는 국면이다. 우리 바뀌다 할 때 우리 돈을 바꿀 때 환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그래서 계속 국면이 바뀐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환국이라고 표현해. 이 한마디로 정의해. 계속 바뀐다는 뜻이야. 서인이었다 남인이었다. 서인이었다 남인이었다. 오케이? 이게 숙종 때 일이야. 다 왔어. 그런데 숙종 말이 돼. 숙종 말에 숙종의 아들이 이제 경종인데 이 경종의 엄마가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장희빈이야. 희빈 장씨. 자, 희빈 장씨가 어디 쪽 사람이냐면 남인 쪽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인이 계속 집권을 했단 소리지. 근데 이제 장희빈이 막판에 이제 원래 장희빈이랑 숙종이 이제 러브스토리를 좀 얘기해주면 숙종이 장희빈한테 한눈에 반해요. 정말 장희빈을 끼고 살아요. 근데 숙종 옆에는 인현왕후라고 해서 굉장히 숙종에게 온갖 헌신을 다한 정말 숙종의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친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결국 그 인현왕후라고 하는 여자가 장희빈의 모략에 의해서 패비가 돼요. 그러니까 장희빈이 이제 그 중전 자리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그 스토리를 이제 숙종의 막바지에 알게 돼. 그러니까 나를 지키고 나의 옆에 항상 있어줬던 그 인현왕후를 장희빈이 모략을 해서 쫓아냈다는 사실을 숙종이 나중에 알게 되면서 숙종과 장희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 근데 이미 장희빈이 그런 사실들이 들켰을 때는 숙종이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올렸을 때였어. 그러니까 숙종 입장에서 얼마나 다시 이 세자를 어떻게 하고 싶겠어? 바꾸고 싶겠지. 근데 장희빈은 또 자기 아들을 지켜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장희빈이 이제 사약을 먹고 죽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장희빈이란 여자가 자기 아들을 세자 자리에 올리면서 엄청나게 공을 들였거든. 진짜 우리 아들 진짜 이 한 아들 한 명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 하면서 세자를 올려.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였나 봐.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인 나머지 경종이 결국 후사가 안 나와. 성불구가 돼. 그러니까 이건 조선시대에서 굉장히 큰 일이야. 왜? 다음 세대가 끊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종 다음에 왕이 있어야 되는데 경종의 아들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자, 여기서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신하들이라면 빨리 다음 왕 될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 옆에 붙어야 되겠지. 얘네 둘이 빨리 누가 될지를 고민을 해서 빨리 갖다 붙어야 된다고. 그 애가 누구냐면 숙종이 막바지에 사랑에 빠진 여자가 있었어. 얘 사랑에 많이 빠지지? 누구였냐면 숙종이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근데 저기서 누가 이렇게 궁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너 잠깐 이리 와보거라. 그랬더니 딱 보더니 너 내 여자다. 이러고 데리고 가. 궁녀 중에서도 가장 아래급인 무수리 출신인 여자를 한눈에 반해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여자가 한 방에
바로 누가 됐냐면 후궁이 돼, 후궁. 그러니까 완전 신분 상승했지. 근데 웬걸 그 여자한테 누가 나오냐면 아들이 나와.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여자였던 거지. 그 아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얘네들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숙종의 마지막 이 여자 자식의 난 요 자식이 누가 되냐면 다음 왕인 영조가 돼. 그러니까 영조는 누구 출신 아들이야? 무술이 출신 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얘를 누가 이 자리에 올리냐면 이 서인이 올려, 이 자리에. 그러니까 서인이 영조를 택한 거지. 이 남이는 결국은 자기가 데리고 온 애들은 못 간 거고. 그러니까 영조는 자기 출신이 미천하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이 정권을 잡으면 휘둘리게 될 거야. 근데 얘네들 중에서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야, 아무리 그래도 무술이 출신은 좀 심하지 않냐? 라는 쪽과 야, 그게 뭔 상관이야. 일단 왕위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휘두를 수 있잖아. 라는 애들끼리 싸우기 시작해. 그래서 이 서인이 반으로 갈려. 마지막이야, 얘들아. 마지막으로 갈려. 마지막으로 갈려, 마지막으로. 서인이 얘 별로다라는 쪽 갈려. 자, 봤어? 이렇게 나. 노론이랑 이렇게 서론이랑 이렇게 갈려. 자, 이거 안 외워도 돼, 얘들아. 안 외워도 돼. 내 말은 노론이 영조 옆에 붙어서 영조를 휘두른다고. 소론은 저건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이러고 있다고. 어떤 이미지로 와닿아야 되냐면 지금 영조가 즉위할 때 너무나도 많은 파들이 지금 주변에 있다. 그치? 남인도 있고 노론도 있고 소론도 있다. 오케이? 참 영조는 이런 고민에 휩싸일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안 휘두를 수 있지? 나는 출신도 천한데 내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얘네들이 들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조종하는 이 노론들을 버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견제하면서 이 정권을 운영할 수 있지? 라는 고민에 휩싸인다고. 그래서 영조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 탕평책이라는 거야. 들어는 봤을 거야. 어떤 방식으로 이 노론을 견제하냐면 지금 이 자리가 26자리지. 근데 지금 한 15명 이상이 다 노론이라고 치면 오케이? 한 11석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 자리가. 그러니까 영조는 이 생각을 든 거지. 그냥 이 모든 자리에 얘네들 다 부르자. 오케이? 자리는 한정돼 있으니까 너도 나도 와서 자리에 앉아라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노론수가 어떻게 될 거다? 줄어들 거다. 그래서 너도 나도 모여라라고 하는 거야, 탕평책이. 그러니까 뚜렷한 대책 없이 일단 다 모이고 내가 의견을 다 들어볼게 라고 하는 게 탕평책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영조가 했던 정책 중 하나가 또 뭐였냐면 서원을 정리합니다. 이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 붕당이 딱 처음 나왔을 때 이 붕당으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팔을 형성했잖아. 이 팔을 어떻게 형성하냐면 너 어디 서원 출신이야? 이렇게 팔을 형성했던 거야. 너희들 같은 경우야 너 어디 중학교 출신이야? 너 그 중학교 나와서 나돈데 이렇게 하면서 모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해체되겠지. 그래서 이걸 실시한다고. 자, 영조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탕평을 했다. 문제는 영조한테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사도세자 얘기만 하고 오늘 끝낼게. 내용은 끝났어. 스토리만 얘기하고 끝낼게. 사도세자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 영조한테. 혹시 영화 사도 봤어?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조는 자신이 천한 출신으로 왕이 되고 신하들한테 개무시당하면서 왕을 지냈기 때문에 내 아들만큼은 정말 똑똑하고 정말 능력 있는 얘가 왕이 돼서 얘네들 다 발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영조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아들에게 굉장히 많은 교육을 시켰다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외워, 저것도 외워. 자, 그 세자는 아버지의 그 부담감에, 아버지가 시키는 그 부담감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나중에 가면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질 않아. 너무 놀고 싶거든. 이 사도세자의 성향이 약간 이 성향이야. 그래서 굉장히 나돌아다니는 걸 좋아해. 그래서 하루는 안 들어와, 집에도. 왜? 밖에서 노느라. 근데 영주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이는 거야? 야,
저 다음에 세자 될 놈이, 다음에 왕이 될 놈이 저러고 다니면 되나 하면서 맨날 혼내는 거야. 세자를. 얼마나 둘이 갈등이 심했겠어. 근데 그 사이에 영조를 건드는 한마디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날도 세자가 밖에서 술을 먹고 막 늦게 들어왔어. 그래서 몰라 공부 안 해 이러고 자고 있어. 그랬더니 밑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중얼대냐면 저 봐 저거 출신이 천하니까 저 공부도 안 하지. 자, 그 소리를 영조가 듣습니다. 영조는 자신이 미천한 출신으로 왕이 된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어떻게든 그걸 이끌어 가보려고 했던, 그래서 겨우겨우 이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누가 다 망쳐놓은 거야 지금? 아들이 다 망쳐놨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부터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해. 그때부터 사도세자를 엄청나게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고 둘의 갈등이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영조는 결국은 사도세자를 쌀통인 뒤주 안에 가둬놓고요. 거기서 반성을 하라고 가둬놓지만 그 안에서 사도세자는 결국은 말라서 죽습니다. 물 한 방울 주지 않고 음식 한 방울 주지 않은 채로 태양볕에서 놓고 몇 날 며칠을 가만히 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들어서 이제 죽게 되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사도가 죽어요. 그러면 사도가 죽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 그의 아들이 보고 있었어. 그의 아들이 누구야? 그의 아들이 정조야. 자, 그러면 영조 입장에서 정조는 뭐야? 손자지, 손자지. 근데 영조는 손자를 겁나 이뻐했어. 그러니까 사도가 죽게 되면서 당연히 다음 왕은 누가 가져간다? 정조가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영조가 사도를 죽인 거지. 야,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 이거는 진짜 유교적이고 성리학적으로 명분에 너무 어긋나는 행동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사도가 자기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서 역모를 일으키려고 했다가 죽었다라고 기록이 된 거야. 이러면 명분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걸리는 게 한 가지. 사도가 역모를 일으켜서 영조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면 정조는 뭐가 돼? 역모자의 아들이 돼버려. 오케이? 그럼 얘는 왕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영조는 고민에 휩싸여. 왕은 시키고 싶은데 명분을 찾자니 얘가 왕이 못 돼. 오케이. 정조를 어떻게 하냐면 사도세자의 형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버려. 형이 죽거든, 병 걸려서. 그래서 형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고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닌 채로 왕이 올라와. 딱. 그리고 정조가 딱 즉위하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하면서 시작을 해. 그 말은 뭘까? 나 이제 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파탄 내놓고 내 아버지 죽는 모습까지 다 지켜봤거든. 나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누구한테? 니들 것들한테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선전포고한 거야.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알았어? 그래서 7교시 때는 정조의 얘기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